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산에 해외 입국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수가 20일 만에 2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부산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부산역 도착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었는데 도착 직후 검사를 받은 경우는 절반뿐입니다. 이만흥 기자입니다. 오늘까지 부산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3,280명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2,876명이 해외 입국자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거의 차단되면서 한때 140명까지 줄었던 자가격리자 수는 해외 입국자 유입과 함께 다시 증가해 23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3일 부산역에 도착하는 해외 입국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확진 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했지만 부산시는 부산역에 선별 진료소를 차리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공간 확보랑 인력 그리고 장비 확보를 지난 주말에 준비를 하고 4월 6일부터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러는 사이 5일 새벽 부산역에 도착한 121번째 환자는 곧바로 자택으로 귀가했다가 7일 오후에야 확진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고 6일 새벽에 도착한 123번째 환자는 집에서 사흘을 보낸 뒤 9일이 돼서야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역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되고 나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해외 입국자는 전체 입국자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입국자들은 곧장 집으로 향하는데 스스로 보건소를 찾아가기 전까지는 자가격리 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차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없이 바로 귀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국자의 한 50% 정도만이 선별 진료소를 이용하고 결국 해외 입국자들이 자율적인 자가격리에 의존하는 셈인데 최근 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 100명에서 200명씩 해외 입국자들이 부산으로 밀려드는 상황에서 수천 명에 육박하는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보건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이런 가운데 물리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부산시가 대저 생태공원 유채꽃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와 강서구는 오늘 트랙터를 동원해 대저 생태공원 유채꽃밭을 갈아엎는 중으로 다음 주 초까지 전체 76만 제곱미터 꽃밭을 없앨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유채꽃 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지만 꽃 구경 행렬이 이어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일요일 부활절에 부산 지역 교회 952곳이 현장 예배를 강행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부산 지역 전체 교회의 52%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주보다 10% 이상 늘어난 겁니다. 대형 교회는 64%에 해당하는 49곳이 현장 예배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 하수관로 공사장에서 중국 교포 작업자 3명이 쓰러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건데요. 이들은 밀폐된 지하 하수관에서 철근을 자르는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폭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광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지하 하수관로 속에서 작업 도중 쓰러진 52살 A씨 등 3명이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직후 하수관로 속 일산화탄소 농도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1000ppm 이상이었습니다. 작업 도중 폭발도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 하수관로 안에서는 굴착 작업을 위해 철근을 자르는 용단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숨진 A씨는 3m 깊이 맨홀로 내려간 뒤 하수관로를 따라 수평으로 16m 들어가 땅속 철근들을 산소 절단기로 자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밀폐 공간에서 불꽃 작업을 할 때 환기를 하지 않으면 일산화탄소가 쌓이고 그 농도가 12%만 넘어도 폭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불꽃이 발생한다는 것은 연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배출돼요. 아주 짙다고 해서 폭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옅다고 해서 폭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정 범위 내에 그게 연소 범위라고 하는데 사고 지점이 매립지인 만큼 다른 물질로 인해 폭발이 일어났고 그 폭발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급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탄이나 어떤 특정 물질이
계속 함유돼 있다가 네. 지금도 서서히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측정해가지고 한번 분석해보자. 안전보건공단은 작업자들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하수관로에도 환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현장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오는 15일 총선과 함께 부산 중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중구청장의 경우 공석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구정의 차질을 빚어왔는데요. 출사표를 던진 3명의 후보자들은 각자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옛 부산의 중심지 중구, 인구 4만 2천여 명의 소도심으로 부산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중구청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오는 15일 재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중구의회 현직 구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시영 후보는 51살의 젊은 피로 통합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보수동에 공공목욕탕을 만들어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 재난 자금하고는 별도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긴급 재난 생활비를 준비를 했고요. 같은 중구의회 3선 출신인 미래통합당 최진봉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1000표 차이로 낙선한 뒤 이번에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연일 방역 선거운동을 펼치며 당선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의장까지 지낸 경험에서 나오는 촘촘한 지역 맞춤형 공약이 최 후보의 강점입니다. 문화원이 설립되면은 우리 중구의 모든 문화유산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부산의 중구를 알리는 데 앞장을 씌우고. 한의사 출신의 권영란 후보는 지역 토박이임을 자부하며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구 유입을 늘려 원도심 1번가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게 그의 포부입니다. 인구가 점점 적어져서 지금 42,300명으로 있습니다. 이러다가 중구 없어진다는 소리 또 나옵니다. 저는 기간 동안 확실히 인구를 2만 명 이상 확보를 하겠습니다. 적은 표차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 후보 사이에 치열한 선거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부산은 33만 8,188명이 투표에 참여해 11.43%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투표율인 12.14%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지만 2018년 부산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7.5%와 2016년 20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율 4.4%에 비해 월등히 높은 투표율입니다. 16개 구군 중에서는 서구가 13.28%로 가장 높고 기장군이 9.13%로 가장 낮았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실시되며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편 민주당과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이자 부산 진구 갑에 출마한 김영춘, 서병수 후보도 오늘 오전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부산 진갑 주민의 선택을 받으면 부산 경제의 미래 비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당 서병수 후보는 부산 진갑의 승패가 부산 전체 선거의 승패를 가름한다며 반드시 이겨 정권 3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가 오늘 2019년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의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보상 경력금 200만 원을 비롯해 일시 보상금 총 888만 원 지급, 매월 상여 기초 5%를 주는 공헌수당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 공헌 기부금도 조성하기로 했으며 노사 잠정 합의 내용은 사원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부하 직원 갑질 의혹을 받은 부산경찰청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감찰처분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A계장을 상대로 제기된 진정 내용이 직장 갑질에 해당된다고 보고 A계장을 일선경찰서로 전부 발령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B 주임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특히 A 계장으로부터 업무 처리와 관련해 모욕적 언사를 듣고 질책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 계장은 정당한 업무 독려를 했다며 갑질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예방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부산변호사회 등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담팀은 기관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 계획과 상호 협력 방안 등 전담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활용한 24시간 긴급전화와 온라인 상담, 경찰 수사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동명대는 제12회 동명대상 봉사부문에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 소장과 유근태 희망장학회 회장을 공동 선정하고 오늘 가족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식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김 소장은 강제징용 역사관 부산 유치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유 회장은 희망장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저소득계층에 장학금 1억 원을 지원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동명대는 지난 1960년대 학교법인 설립자 강석진 회장 전용 차량이던 벤츠 600 차량을 중앙도서관 내 동명기념관에 전시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했습니다.